자, 2018년 지방익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죠. 기읍, 지역 단위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고용하기 쉽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는 사실은 전문가 고용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결정 및 집행에 의해서 지역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맞고요. 디귿, 규모의 경제 확보. 규모의 경제 확보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집권적 차원에서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그럼 정답 바로 나오겠죠. 리를 볼게요.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고요. 두 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정답이 됐지 이제는. 왜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세라는 표현이니까 틀렸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도 이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라고 좀 바꿔야지. 네, 죄송합니다. 맞는 표현이겠죠. 자, 그리고요 3번은 원래 틀렸어요. 3번은 공공기관이 행정기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청구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별도로 제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18세 이상은 내려갔죠. 자, 안 되는 것도 있었죠. 안 되는 거는 기존에랑 같아요. 그래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과, 그리고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1번, 3번 복수가 되고요. 세 번째 문제요. 특별 지방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행기관 얘기죠. 정답 1번인데 중앙부처의 할거성으로 인해서 특별 지방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방의 종합행정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특별 지방 행정기관이 많다 보면 지방의 종합행정을 저해하죠.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되는데 그 특별 지방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그 부분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 종합행정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어요. 자,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실 이 재정법 그냥 그대로 나온 문제인데 보죠. 지방채 발행 사유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 투자 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이나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의 보전이나 지방재 차원 네 가지가 되어 있고요. 개업권 같은 경우는 교부금 차액 보전이나 명예퇴직 등에 대해서 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죠.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방 공기업의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다섯 번째 문제예요. 중층의 지방정부 계층 구조의 단점이 아닌 것은 이 중층제 물어보는 거죠. 단점이랬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발생 시 자치단체 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이 어려운 게 아니죠. 오히려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광역지자체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중층제의 장점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 나머지 행정기능의 중첩 발생, 특히 이제 광역과 기초 사이에 중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와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물적 자원 흐름이 있어서 지연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바로 이제 기초로 주면 되는데 중간에 광역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의사전달도 마찬가지죠. 기초에서 중앙정부에 의사전달을 할 때 광역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 가능성이 발생하죠. 정답 그래서 1번 맞죠? 자, 그리고 6번은 사실 제가 다시 보니까 이 복수응답 되네 보니까 2번 또 복수응답이에요. 제가 해설을 하면서 다 꼼꼼히 다 보면서도 이 중간에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해설지를 2022년 개정 법령을 반영했지만 중간에 빠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 때 발견해서 추가한 거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추록 형태로 별도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실 제가 정답을 3번만 했는데 2번도 이제는 옳지 않은 게 돼요.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였는데 지방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의 기준이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고요. 대신 2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방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여기까지 맞는데 이 법이 바뀌었죠. 이제는 조례로 정하는 지방의회 의원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발의할 수 있어요. 이제는 뭐 5분의 1, 10분, 뭐 의원 10은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정답이 꽤 바뀌었어요. 2번도 그래 틀렸고요. 3번도 틀렸죠. 지방의회는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죠. 그래서 2번, 3번 복수정답이고 4번도 맞는 내용이 4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사회 안정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 3번 복수정답이고요. 7번 문제예요. 수원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수원시라 표현했지만 사실은 뭐 시군구죠. 시군 기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인 걸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농산물, 인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은 이 국가 사무죠. 국가 사무 처리 제한돼 있죠. 지방자치법에. 국가하천이나 국유림, 일반 국도 이런 거 다 어떻게 국가 사무겠죠. 안 될 거고. 결국은 이 3번 아니면 4번일 텐데 사실 4번은 왜 아닌지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어요. 수원시가 자기가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승인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없겠죠. 사실 근데 그걸 유출할 수 있으면 사실 4번이 이상한 걸 좀 아실 텐데 물론 행안부 장관이 하는 일인데 이건 우리가 조금 유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보시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법이 워낙 법률만 해도 많기 때문에 조항도 워낙 세세하게 많죠. 근데 11조 시행령이 11조 사항인데 이걸 알고 본다기보다는 이 발행 특정한 계획을 자기 스스로 승인하고 결정하는 게 만든다 스스로 승인하고 결정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계시면 돼요.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8번째 문제예요. 최근 국정 운영 물론 지방 운영의 정부에서 운영에서도 거버넌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 이거는 사실 행정학 문제에 가깝죠.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좀 간단한 문제인 줄 알고 읽어봤는데 답이 빨리 얼른 안 보이죠. 자, 보시면 정답 4번인데 거버넌스 등장 배경에는 시장 실패보다는 주로 정부 실패가 발생하니까 함께 사회문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 거버넌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실패보다는 정부 실패가 좀 올바른 표현이고요. 정답 4번이고 나머지 뭐 많은 내용이니까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째 문제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도 나왔죠. 자, 그래서 1번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자치사업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데 맞는 내용이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중요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 부담 심의회를 둔다 돼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총리인지 좀 애매하다. 사실 보면 3번하고 4번은 선지 3번 4번이 지역적으로 우리가 바꿔낼 만한 게 없었어요. 사실 보면 국고 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저장이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해서 재정 운영 자율성 해치거나 지방재정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을 위임해서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이 국가 위임 사무잖아요. 기관 임임 사무인데 3, 4번에서는 우리 틀리게 낼 만한 어떤 포인트가 없잖아요. 다 명확한 내용이고 1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2번 선지에서 어디 소속이라 되어 있죠. 이런 것들 소속이 뒤바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소속을 정확하게 확신이 없으시더라도 이런 스타일 문제 보셨을 때 좀 3번, 4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소거를 좀 하실 수 있는 스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0번째죠. 지방선거의 정당 참여의 참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선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정당 공천제가 다 허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책임 정치 구현할 수 있다. 왜냐 이게 결국은 정당 참여를 반대한다는 얘기 자체가 정당 공천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후보가 당이 없어. 당 없이 무소속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책임 정치가 안 되는 그 책임 정치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책임 정치 구현이 좀 저해된 측면이 있죠. 정당이 참여 안 했을 때는 대신에 정당이 참여되면 그 당에 대해서 그 당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인데 사실 이게 정당 참여 찬성을 했을 때 이
이 정당 참여를 반대하는 이유죠. 왜냐, 이 중앙 정치에 지방 정치가 예속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뭐 제가 기본 강의 때 어떤 말씀드렸냐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있죠. 이 국회의원들이 이 정당 공천할 때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천할 때 굉장히 영향이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치에 예속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참여를 반대한다는 아주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주요한 논거가 되는 거죠. 민주정치 원리 되고요. 그리고 정당 배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찬성론에 대한 설명이죠. 자, 11번째는 역시나 뭐 아론슈타인 잊을만 하면 다 나오죠. 이게 사실 뭐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신 분들은 뭐 필수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앞선 해설에도 그냥 두 문자로 하시면 돼요. 그죠? MTI 저는 아니고 영어로 그냥 했어요. 자, MT, ICP, PDC 이렇게 그냥 했는데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 편하신 단어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작하고 그 다음에 테라피 없네요. 치유는 비참여고요. 그다음 형식점 참여가 정보 제공 여기 있죠. 인포메이션. 그리고 상담 컨설테이션 얘는 형식적 참여. 자, 그리고요 권한임이죠. 델리게이트. 그 D죠. D. 여기가 실질적인 참여죠. 자, 그래서 8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12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장애 권한이 있죠. 지방의회가 아니라 주민투표 실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규칙 제정할 수 있죠. 제의 요구할 수 있고요. 청원의 수리와 처리, 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 권한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 1번이고요. 13번째 문제요.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 옴부즈만 제도는 일부 지자체만 실시되고 있고요. 주민 소환제는 인적 대상에 대한 처리한 점에서 일반적 안건에 관한 주민 결정 제도인 주민 투표제와는 구분이 좀 되죠. 이게 주민 소환을 한번 자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 옴부즈만 이거예요. 지금 요즘 지자체마다 거의 얘만큼 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뭐 시민 고충 처리 위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 옴부즈만 제도고 어지간한 데는 다 하고 있는데 또 안 한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지자체만 실시되고 있고, 세 번째 현행법상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맞죠? 무조건 해야 되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네 번째 주민감사 청구제를 했죠. 얘는 감사 청구는 이 법원이 하는 게 아니죠.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4번이 틀렸죠. 그죠? 자, 그리고 정답 4번이고요. 14번째 문제예요. 라이트와 로즈는 정부 간 관계 모형상 모형은 상하위 정부 간의 관계 성격에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두 학자의 모형 중 특징이 유사한 거. 일단 라이트 모형 볼게요. 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분리건의형이래. 분리건의형. 분리건의형 같은 경우에는 각자 떨어져 있는데 연방정부 따로랑 주정부 따로 있고 주정부 안에 이제 지방정부 완전 포함이 된 관계죠. 얘는 이제 로즈 같은 경우에 이거 갖다가 동반자 모형이랬어요. 그리고 라이트 모형 같은 게 두 번째 내포건의형 같은 경우 완전 다 포함 관계죠. 포함 관계. 연방정부 안에 주정부 있고 주정부 안에 다시 지방정부인 상태죠. 얘는 로즈 모형에 따랐을 때는 그 대리 모형과 유사하죠. 마지막으로 중첩건의형 여러 개 겹쳐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로즈 모형에서 상호의존 모형이랑 유사한 측면이 있죠. 자, 이건 뭐 제가 별도 해설 안 달았어요. 뭐 다 아시면 내용이라서. 자, 그리고요 15번째 문제인데 15번째 문제는 군과 면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 군이란 단어 쓰긴 했지만 시군구를 의미한 시군구 지방에서 단체잖아요. 군이. 자, 그리고 면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나왔죠. 면의 명칭은 광역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영문 및 한자 명칭 변경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한 데 있지만 얘는 뭐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요.
군의 명칭 변경은 반드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돼 있지만 이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걸 이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군이라고 해보니까 뭔가 다른 문제 같은데 사실은 같은 문제죠. 16번째 문제요. 제주특별법상 제주자치경찰사무가 아닌 것은, 사실은 뭐 자치경찰사무라고 했을 때 보통은 국가경찰사무관을 비교해서 조금 뭐랄까 가벼운 것들이죠. 생활, 한마디로 주민과 직접적인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는 사무들이 이 자치경찰의 사무죠. 그래서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는 현재 자치경찰 사무로 되어 있지 않고요. 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주민보호, 교통법규 위반 지도 단속 등 돼 있죠. 굉장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자치경찰의 사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좀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 17번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이죠. 보조기관. 보좌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특히 부단체장 바로 나오죠. 기억 보니까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정무직, 얘 조금 애매하게 해놨어요. 정무직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래요.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별정직까지 가능해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 중에서 국가직 같은 경우,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이나 일반직만 가능한데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무부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 부단체장 중에 이 지방직 공무원이고요. 그다음 행정부시장, 행정이랑 붙은 부단체장들은 전부 다 국가직들이에요. 그래서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별정직, 지방공무원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주로 별정직 돼 있어요. 주로 별정직. 기억 탈락이고요. 니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에는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이 영으로 정한다. 이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게 되어 있고요. 리얼이 틀렸는데 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 두는 경우이죠. 아까 부단체장처럼 경우에는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제청이 할 리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게 안 맞아요. 일단 그게 안 맞아. 왜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거는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는 거죠. 장이 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이고요. 그러니까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 같은 건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애초에 말이 좀 이상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디귿, 니은 디귿이 맞는 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18번째 문제요. 지방정부 구역 규모의 적정성 관련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대해야 되는지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하면 사이즈가 커지죠. 간단하게 광역행정이 되는 거죠. 그 전에 광역행정 하던 것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을 해버리면 마치 그 규모가 커지는 거죠. 첫 번째 선지, 통합 반대로는 통합 효과가 행정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걸 그러니까 통합을 했을 때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그 대응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것들이죠, 그죠? 두 번째, 통합 원어로는 분절된 구역 간의 소규모 경쟁과 책임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자그마한 지방자치단체 여러 개 있으면은 이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작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책임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통합 반대로는 지방 정부 간의 경쟁이 오히려 이제 효율성이나 혁신을 증대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틀렸겠죠. 통합 원어로는 통합이 구역 내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민들과의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크면 클수록. 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9번 문제예요. 광역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으로서는 사무위탁이나 사무공동처리 그리고 뭐 통합합병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기구의 하나로 행안부에 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여기는 이제 시도가 다른 경우에 이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의 격차의 심화, 규모의 경제, 효과 확보 등의 문제는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유가 되죠. 그죠? 두 번째 틀렸는데,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20번 문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지역적인 부분이긴 한데 지방공교법에서 지방직영기업 물어봤죠. 지방직영기업은 어떤 거냐면 뭐 상수도 사업본부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원들 가서 일하는데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업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마다 한 명 이상의 관리자를 둬야 된다가 아니라 만약에 그 유사 사업이면은 이 한 명 오히려 이제 사업마다가 아니라 유사 사업인 경우에는 통합해서 한 명의 관리자만 두게 돼 있고요. 그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지방직영기업이 예산 내 지출하는 경우에 현금이 부족할 때 일시차을 해야 된다. 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장애 담당 업무가 아니라 관리자가 하겠죠, 관리자가. 자, 이거 법 문제인데 좀 지엽적이었죠, 그죠? 세 번째 정답이고요. 그래서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보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연이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조항이라서 이게 뭐 딱 틀린 부분이 보이지는 않으시죠? 네 번째, 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성 및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의 증가한 변동을 자 뒤에 현금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하셨을 때 현금주의 아니잖아요. 우리 발생주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4번 보시면은 발생 사실에 따라 즉 발생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얘도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20번이 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였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2018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해설 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